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구와 함께하는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저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구와 함께하는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저희들 이번 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곽상이고요. 진행을 도와주실 스텔라 박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뭔가를 전해주실 지금 태세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너무 이 곽상 씨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예. 수저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네. 좀 얄밉게 한 것 같아갖고요. 오늘 반찬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지금. 네, 직접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음식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소개하시다 보면 본인 코너 있을 거예요. 네네. 오늘도 여러 코너 저희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코믹 라이프, 그리고 조화 라이프, 창조 라이프, 그리고 행복 라이프, 또 리얼 라이프 이렇게 다양한 순서들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 라이프, 해피 네. 메커니즘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세그먼트 이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 라이프에서 스텔라 박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상의 세계로 네.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먼저 두뇌를 살짝 좀 체조해주는 그런 순서죠. 네, 코믹 라이프. 뉴런 활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동화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첫 번째 제가 지금 지난주에 느낀 거예요. 제가 차가 리스가 끝났어요. 네.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막 사이트를 뒤졌어요. 기가 막힌 세일 광고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였나요? 스티커 프라이스의 무조건 반값이다. 예. 좀 긴가민가해요. 가봤더니 사실은 사실이더라고요. 네. 스티커 프라이스의 반값이에요. 어떻게 달라고 이거 좀. 그러니까요. 네. 더워 죽겠는데 이런 짜증나는 조크를 하냐. 그래도 앞쪽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진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뒤쪽을 네. 사기로 했어요. 왜요? 예. 뒤쪽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는 말이 필요 없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시원해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고 이 예. 더운 여름에 그냥 시원하다. 네. 잠깐 즐기시고요. 말이 필요 없는 픽처. 정말 힐링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말이 필요 없는 픽처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름에 해변가에 가시면은 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 조치들을 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둘 두 다 분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예. 항상 아. 준비를 해갖고 다니시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좀 평소에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동반 자살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름에 그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여름에 시원하게 독서를 하려고 책을 많이 빌려다 놨어요. 예. 그런데 5권까지 읽다가 패닉을 했어요. 6권이 없는 육권이 거예요. 없네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예. 미치겠어요. 네. 미친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미친다 그러는 말은 나 자신을 친다, 미친다는 말이에요. 미쳐 죽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카가 6살짜리 조카가 와가지고 그 없는 6권의 책의 행방을 찾아주고 갔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9권을 가장하고 6권이 저기에 숨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럼 프로세스가 9권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프로세스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예. 거예요. 저기 6권이었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저 책의 심리학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저 6권은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책의 마지막 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결론을 짓고 싶었어요. 네. 그런 그 서글픈 6권의 이야기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지난번에 스텔라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자기기 뭐 이런 거 쓰다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언플러그. 예, 네. 제가 막 화낸다 그랬거든요. 네, 야단 맞았죠. 맞아요. 언플러그를 하면 예.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유명한 코미디언 윌 페럴이 벌써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결혼 전에는 배우자감을 꼭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네. 결혼 전에 어떻게 테스트하냐? 느린 인터넷을 주고 지켜보래요. 네, 그러면은 어떤 괴물 본성이 나오는지 다 드러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좀 너무해요. 인터넷, 헐크예요, 헐크. 그러니까 인터넷 그 느린 거 주면은 네. 인간성 다 드러납니다. 네. 네. 이번에는 행복 라이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정말 그렇죠. 인류 모두의 숙제인데요. 숙제 보는데 인류 모두의 숙제를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고 네. 유명하신 분들이 풀어놓은 숙제들을 저는 전달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는 시리즈의 이름이 행복 메커니즘이라는 그 행복의 구조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단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사람마다 네. 그 정의가 틀리고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강요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다. 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습관을 꼭 지켜야 된다라던가 또는 뭐 꿈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라. 네. 그런 말들 조금 우리의 행복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심리학자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의 한 구절을 저희들이 차용을 합니다. 네. 남 앞에 서서 빛을 얘기하는 사람은 뒤에서 그 빛을 상쇄하는 어둠을 안고 산다. 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빛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그 희망을 위한 희생된 가치들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렸던 그 행복의 초상화가 이거 아닙니까? 명화입니다. 명화예요. 저거, 예.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정말로 투박한 그림인데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행복의 모습은 저래야 된다. 하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많은 상처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들을 간단히 요약을 예. 해드리면은 첫 번째 행복에 관한 나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저렇게 상처투성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책 내용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결론을 내주십니다. 행복은 네. 착각이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행복의 공통분모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자기가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면은 사회적으로 경리되는 자아도취적 네.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옹께서 해주신 아주 그 해학이 섞인 그런 말씀. 행복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욕심을 줄이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면 된다. 뭐 돈에 모든 행복의 가치를 두셨던 어르신은 아닌 것 같은데 요 말을 풀이를 하면 이런 진리가 나옵니다. 네.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밑의 경우 네. 그러면은 행복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결국 불행이 된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제 행복은 순간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 드릴 텐데 자,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하죠. 행복을 얘기할 때 기쁨과 행복은 뭐가 틀릴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얘기 맞아요. 네. 기쁨은 joy, 순간이에요. 네. 짧은 기쁨들. 네. 행복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지속이 아, 가능한 예. 그런 상태이다. 기쁨은 디지털이고 그렇죠. 행복은 아날로그인 건가요? 그것도 그러면은? 좋은 방식이에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 그것도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하나가 떴어요. 네. 어떤 처자가 저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 아, 행복해. 과일 빙수. 예, 과일 빙수 뭐 네. 너무 행복해. 네. 자,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뭐 빙수 하나 가지고 행복식이나 그거는 그냥 순간일 뿐인데 네네. 아가씨 그거는 그냥 순간일 뿐이에요. 확장된 행복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초적인 기쁨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그것은 쾌락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저 기쁨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또 자극제를 마련해야 돼요. 저는 팥빙수만 계속 먹는 줄 알고 그러면은 배탈 날 거라고. 그렇죠. 팥빙수 생각했거든요. 실증 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행복의 문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지속성의 문제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얘기가 간단할 수도 있어요. 저 아가씨는 저 빙수녀는 행복을 위해서 빙수집 아들한테 결혼하면 돼요.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 해법을 알고 계시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예요? 아들이 아니라 빙수집 사장님한테 시집을 가면은 그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재 개그인가요? 또? 이런 멘탈을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그 순간 집착적인 행복보다는 상태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네. 상태를 통한 행복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모든 게 다 편안한 상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 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하고 아이들 다 장성했고 페이먼트도 다 이제 모기지가 다 페이오프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럴 때 애들 중년의 위기가 오는데. 아니면 임종시에 그런 느낌을 맛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의 행복은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완료형의 문제는 예. 그 행복들이 다 유지가 된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임종의 순간을 네. 맞이하게 되더라. 갑자기 서울 퍼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아저씨가 그 조금 아까 빙수녀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어. 저렇게 그 상태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빙수녀가 나는 쾌락에 집중할 거야.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 저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승진할 때 승진하고 다 잘 사신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놈의 인생 결국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선 꼴까닥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 현재 완료형의 행복 추구는 결론에 나지 않는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행복은 결국은 순간도 아니다. 상태도 아니다. 기쁨의 순간이 행복의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스스로 지어낸 그런 결론이 아니라 유명하신 우리 참 지성의 아버지 존 스튜어트 밀 경께서 오래전에 벌써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을 수중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목적 그것을 전술이라고 친다면은 그 전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는?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죠. 물리적인 무기가 거네요. 필요하고 훈련이 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네.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헛발질을 하다가 결국은 나르시시스틱 절벽에서 네.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높이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100점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그거보다 조금 더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노벨상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목표를 더 이상을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 노벨상의 역설. 이런 식의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요. 네.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한 분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평화상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노벨상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는 노벨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탐구 자체가 목표예요. 네네. 질문 하나가 나면 끝까지 탐구를 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예. 그 국민성. 예. 그거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이상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왜요? 행복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이 그렇죠. 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 그렇죠. 행복이라는 그 맨 마지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아래 부분의 어떤 job, 일거리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것으로 틀리다고 해석을 말씀을 했거든요.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결국은 다 순간이 행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이기 네네. 때문에 예. 거기가 거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화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활동의 실체를 저희 진짜 아메리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유리구슬이라고 불러요. 예. 즐거운 일, 그것이 확장되어서 행복한 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예. 그렇죠? 또 유리구슬이 모이면은 목걸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구슬을 머리핀도 꿰다. 만들 수 있고요. 구슬을 네. 꿰다라는 표현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를 다시 찾아왔어요. 아까 그 제가 좀 악담을 했던 그 처자, 그 빙순이한테 네. 조금 미안해져요. 순간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무시할 만한 말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현실에 집중을 함으로써 네. 자기의
그 구유리구슬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예.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태도, 그건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또 때로는 그 왜 우리 그런 걸 화종 데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어떤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아침에 의식처럼 마시는 것, 그것도 정말 큰 삶의 행복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커피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녀의 이런 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간증 때문에 이 빙수녀의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빙수녀가 빙수 한 그릇 올려놓고선 행복해. 사실은 이 처자가 행복했던 이유는 그 빙수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빙수집의 아드님 빙수남이 거기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묘상한 눈길이 오고 갔군요. 갔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행복의 이유였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팥빙수를 먹는 게 아니라 남들을 만들어서 주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예. 삶이 즐거워졌어요. 남자친구도 생겼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리구슬도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순간의 기쁨이 상태의 행복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기만 하지는 않더라는 얘기.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 빙수집에 그렇게 화려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춘궁기가 왔어요. 네. 단팥죽 팔면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남친 그러니까 빙수남이 빙수녀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당신은 나가서 직장을 다녀라. 2배, 3배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직장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직장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빙수집에만 와 있어요. 예. 겨울에 빙수집에 오는 사람들은 거진 다 이 빙수녀 친구들이에요. 자기의 행복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 관두고 빙수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지중지 자기의 그 열정을 위해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커플이 가꾸어 나가는 이 빙수집은 모든 게 독특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interesting, unique해요.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겨울에도. 겨울에도. 예. 그러다가 이벤트도 하고 네. 자기들 그 무비를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조회수도 올라가고 한마디로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행복해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행복이 사명감이 되고 계속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 현재 진행 중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커플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지 파티를 하는 건지 주변에다 그냥 네. 퍼주고 네, 퍼주다 네. 보니까 돈 버는 일은 요원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행복은 네. 분명히 기쁨의 확장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지금 좀 과장을 해서 일화를 소개드렸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요즘 젊은이들 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네. 실패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딛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내는 젊은이들 중에 이런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덕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성장과 나눔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전해 듣겠지만은 현실에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 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순간의 행복을 쭉 상태로 이어주는 행복의 실체가 아닌가. 예. 스튜어트 밀 선생님의 얘기를 기반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조화 라이프. 조화 라이프.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네. 것. 순간과 그 지속되는 상태의 조화. 그런데 제가 그 위인전 같은 거를 읽다 보면은 네. 위인전 같은 걸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철칠 경도 그랬고 누구도 예. 그랬고 그분들의 습성들, 습관들을 보면은 그
산책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산책이 네. 그렇게 좋습니까? 좋죠.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네. 근데 산책이 좋다는 건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왜 좋습니까? 예.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의 리듬과 몸의 리듬이 균열이 생긴대요. 예. 달라진대요. 네. 그런데 산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리듬과 몸의 리듬을 동기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우, 또 그래서 멋진 해석이시네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우리 진짜 아메리카에서 추구하는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추구, 이 공통 밸런스를 네네. 맞춘다는 것, 이렇게 통용이 되는구나. 예. 자, 모셨습니다. 네. 밸런스 라이프. 저희를 산책. 깨워주십시오. 산책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산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칸트. 또 제 시간에 꼭 그럼요. 산책을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그분이 나오면은 시계를 맞췄다. 칸트 시계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하는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렇겠죠. 보통 그 명상하면은 어떤 걸 이렇게 그려 보세요? 명상 일단은 뭐 정신을 집중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눈 감는 거. 눈을 감는다. 그다음에 뭐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뭐 그쵸. 그런 것도. 예. 그런데 명상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걷기 명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걸을 때 다른 저처럼 제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걸 몇 마일을 얼마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걸어가지고 이 카디오 엑서사이즈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걸음 왼발 오른발 왼발 걸음 그 오른발. 자체에 네, 집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마치 명상을 할 때와 똑같이 네. 뇌가 쉬어주는 네. 언플러깅 효과가 저도 나타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계속 걸었거든요. 네. 걸음에만 신경 쓰고. 네. 그랬더니 집에 다 와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아니, 이 한인타운에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까지 제가 그렇게 길에 좀 걸으셨다네.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걷기 명상도 하나의 걷기 명상.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명상이 이제 mindfulness meditation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 주류 사회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하기 참 쉽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mindfulness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의를 먼저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UCLA의 Mindful Awareness Research Center의 네. 디렉터가 예. 내린 정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마인드풀. 예. 그 단어적인 해석을 보면 마인드, 마음이 항상 충만해 있다. 네. 뭐 유념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데요. 예, 네, 뭐냐면은 마인드가-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의지. 네, 현재의 경험들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저 어린 꼬마는 꽃이 있고 태양이 있는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프로젝트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지금 뭐예요? 애들 뭐 사줘야 될 거, 뭐 서류에, 자동차에, 고지서에 마음이 꽃밭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명상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물 마시고 있어요. 네. 강 건너 불구경하고 네. 제 마음이 지금 저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재의 순간에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것, 네, 그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MBSR이라고 들어보셨죠? MBSR. 네,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이 존 카바진 교수, 그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바진 교수가 이 마인드풀니스를 미국의 어떤 그 세큘러 뭐라 그럴까 그 일반적인 세계에서 예. 네, 인기가 있게끔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하게 그렇죠. 되는 예, 그런 예.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 미국의 병원 같은 것에서도 이 MBSR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존 카바친 교수가 정의한 마인드풀니스는 그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대해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비판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Non-judgmental. Non-judgmental. 저는 이게 그 대단히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무비판적인 마음으로 현재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마치 그 꽃봉오리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하는 다른 코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뭐 돌이라든가 물, 구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가치적인 거예요. 네. 있음으로써 아름답고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바라보는 예. 그 태도 자체. 네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사실 명상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걸으면서. 예,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춤추면서. 네. 그럼 네, 맞아요. 무념 상태. 그 마음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경험들에 있다 하면은 당신은 마인드풀을 하신 겁니다. 예. 제가 클럽에 가 있어도 그럼요. 마인드는 충분한 근데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이거 좀 이따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야단 맞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안 되는 아닌 거죠. 거죠. 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를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사진을 어떻게 네. 찍어 오셨어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예, 그 가장 재미없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 가운데 좀 불쾌했던 경험들. 아니요, 별 그 재미가 없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네. 뉴트럴, 한 거. 중립적인 그런 경험들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도 딴 생각 안 하고 현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리 또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경공께서도 명상을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매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 In the moment. 네, 근데 뭐 너무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곽선 씨께서 저한테 점심을 사주셨어요. 네. 그랬던가요? 김밥, 네, 김밥이요. 예, 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밥 한 끼도 안 사고 네. 그러니까 양반의 자식이 이렇게 안 네. 되죠. 배달의 그러면 안 민족끼리 되죠. 예. 배달의 민족끼리 배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밥을. 대차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 우리의 맞아요. 그 행복에 예. 이제 문제가 생길지도 한 끼 모릅니다. 사셨으니까 또 제가 한 끼를 갖다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접 오늘 한번 식사 명상을 같이 해보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크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실제로 그 마인드풀니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댁에서 그 집에 무슨 그 포도가 제일 좋겠네요. 포도 지금 저희가 포도 먹을 거니까 포도 몇 알이 있으시다면 좀 가져다가 앞에 놓으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을 차려왔어요. 예. 새알이네요. 아니요, 아직 드지 마세요. 예, 예. 아직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사 명상을 저하고 함께 해볼게요. 그러니까 눈을 이걸 해야지. 네, 예.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눈을 감고 하실 수 있다면은 눈을 감으시고 이거 저 PD님한테 야단 맞는 행위거든요. 지금 그렇죠, 방송 좀. 중에. 네. 예. 살짝 하는 척만 할게요. 하는 양해를 척만 하세요.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포도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죠, 우리. 이 포도가 기적처럼 여기에 짠 나타난 게 아니죠. 예. 네, 아직도 아니에요. 안 보여서 조금만 이쪽으로 네네네. 놓으려고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 포도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깐만. 포도가 네 알이었으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세 알이라 가지고. 워낙에 두 알 줘요 학교에서. 자, 곽산 씨이기 때문에 한 알 더 스페셜로 얹었습니다. 정원하시면 한 알 더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경로를 연구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포도가 어떻게 우리 앞에 와 있는지를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포도씨를 심었을 거예요.
땅에 심었겠죠? 네, 땅에 있습니다. 포도알에 그 포도씨가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고 이제 나무가 되었고 포도가 연글었어요. 농부는 그동안 잘 자라라 하면서 비료도 주고 해충도 잡아줬을 겁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됐을 때는 노동자들도 많이 왔었겠죠. 그래서 함께 저 포도를 땄습니다. 포도를 상자에 담아서 이제 트럭에 실어졌겠죠. 그 트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럭을 이루고 있는 뭐 고무 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 쇠도 있고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또 차를 움직이게 했었던 가스, 석유를 채굴했던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슈퍼마켓에 운반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스탁보이가 그것을 제자리에다 가져다 놨겠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또 구입하다가 퐁퐁으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또 예쁜 그릇에다 담아왔는데,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중간에 태양과 물과 흙과 자연의 모든 요소들도 연관이 다 됐고, 이 포도 한 알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기여를 한 거예요. 네, 이 정도 이제 성찰을 하셨으면 먹을 자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으세요. 포도 하나를 들어보세요. 야단 맞는 거 아닌데. 포도 하나를 들어서 아직도 입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먼저 눈으로, 오감으로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 포도 빛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요, 살펴보고, 네. 그리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후각, 그리고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진 않나 귀에도 갖다 대보고요. 청각.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가 소리가 들리네요. 들려요? 예. 뭐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포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입에 한번 손으로도 좀 만져봐야 되는데 혹시 촉각. 손을 안 씻으셨을까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에 넣어 보세요. 근데 입에 넣고 아직 씹지 마세요. 저는 말을 해야 되는 관계로 아직 씹지 마세요. 그래서 포도알을 이리로 저리로 한번 굴려 보세요. 혀로. 그리고 천천히 반만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씹은 거예요, 지금. 과즙이 나왔죠? 충분히 맛을 느낀 다음에 씹어보십시오. 어떠세요? 일반 포도의 맛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포도의 과즙에는 석유를 채굴하시던 그건 오바예요, 오바. 제가 지금 오바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만. 노동자의 땀방울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짰어요? 그다음에 그 배달부의 그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전 다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잡념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이 명상을 나흘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량이면. 아니 근데 평소에 드셨던 포도보다 어떠셨어요? 그 의미를 준다, 뭐 세니피앙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확실히 그 의미가 중첩돼 있는 그런 물질들은 우리랑 이렇게 대할 때 영화 같은 것도 애착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영화들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는 포도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게 해줘요. 맞습니다. 감사. 뿐만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뭐
외식을 할 때도 여러 옵션이 있는데 뭐 사모님한테 그 청혼을 하실 때는 아마 분명히 하이엔드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그런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뭐 좀 이게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풀하게 하는 식사는 마음을 챙겨가면서 하는 식사는 마치 그런 하이엔드 레스토랑에서 고urmet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경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의 집중이 이렇게 단순한 포도 하나라도 정말 맛있는 식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치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거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에요. 예, 예.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 한 알도 네네. 고급 미슐랭 가이드 맞아요. 별 4개짜리보다도 예. 더 훌륭한 네. 그런 양식 또는 스낵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와. 이 정도면 제대로 아우, 예, 배우면 제대로 하나 더 드셔도 됩니다. 네. 하나 획득권을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씹게 되면은 이 타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꾸 먹게 돼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천천히 씹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우리 어때요? 막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이 배가 계속 고팠어요. 그래서 막 먹다가 어느 순간 으악 하면서 그만 먹어야 될까 하고 난 다음에 수절 났는데 그 다음 순간 확 배부른 것을 느껴보신 그렇죠, 적 그렇죠. 없으세요? 예, 예. 네, 우리 뇌가 조금 늦게 반응을 하죠. 네, 배고픔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먹다 보면은 정말 위가 딱 좀 그만 먹어 하는 그 순간을 감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위 같은 그런 우리의 감각 기관들도 예,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민감해질 네. 수가 있다. 그거죠. 네. 아니요, 뿐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뇌에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정도로 천천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반응을 네. 기다리면서 네, 맞습니다. 음미하면서 예, 예. 위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위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풀한 식사를 하다 보면은 그 막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한 맛들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어떤 감정 우리가 때로 어떤 게 있냐면은요 감정 때문에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실연을 당했을 때 보면은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이따만한 그렇죠, 그 통, 그렇죠. 예, 예. 들고선 스트레스 릴리프로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맞습니다. 딱 저렇게 먹게 되는데 한 통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허한 느낌이 그렇죠. 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몸에서 느끼는 그게 아니죠. 허기심이 네, 아니라 아니에요. 예. 정신적인 공허함이라고 예,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마인드풀하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그 내 감정이 외롭다거나 심심하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몸이 배가 고플 때 먹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절제 네. 또 자제 네네. 의 저 패턴이 자동스럽게 우리한테 올 수가 있고, 근데 정말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조금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건 그건 네네. 확실히 느끼겠어요. 네. 보통 때도 너무 급히 먹으면은 뭐 밥을 코로 먹었는지 맞아요.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예. 그게 그거죠. 네. 맛을 못 느꼈다라는 것은 음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순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죠. 네. 밥을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은 한 끼의 식사일 뿐이에요. 네네. 그죠? 네. 정말 우리가 몸한테 지금 뭐가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네. 때로는 몸이 별로 안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먹지 말고, 네. 몸이 위가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딱 수저를 놓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힘을 길러주는 것이 그렇죠.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이게 몸과도 그렇게 대화가 대화를 가능한 나누고요. 거예요. 네, 몸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들어주고요. 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부좌 들고 형식적인. 앉아서 하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식사 명상은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참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바디가 그러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저녁 때 새우튀김을 먹고 싶대요.
조화 속에 이미 많은 네.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조화로운 라이프, 밸런스 라이프. 오늘 티라미수라는 코너를 통해서 나를 깨워줘. 스텔라 씨와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스텔라 씨를 상징하는 저 생명틀이 요 뒤에 있습니다만 그것들도 그런 조화와 별. 또 성장 또는 나눔 그런 네. 것들이 상징화가 된 그런 네네. 저의 작품 중에 아유,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창조 라이프 라이프로 넘어가야 코너인데요. 되죠. 네,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크리에이티브 브레인. 창조 라이프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창의적 가정을 만드는 창조적인 대화법. 그러니까 임프로브 생각짓기라는 것이 이제 그 즉흥 연상 기법을 통한 네. 창의력 향상 체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기로 가는 길에 들려야 될 코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창조 라이프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얘기가 빅데이터입니다. 친구인가 원수인가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제4의 그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빅데이터,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그 행동 반경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네, 오늘 거기- 포도산주도 알 거예요. 그럼 알 거예요. 그런데 그저 시추공들의 노고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요. 슈퍼컴퓨터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돌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사상까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런 그 행복의 그 단정적인 정의들,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개념들이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의 긴 얘기를 줄여서 행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또는 뭐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현실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망설임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대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사든 어디를 네네. 가든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우선권들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네. 소비 활동에 있어서든 여가 활동에 있어서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아메리카의 믿음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까 존 스튜어트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확장시켜 나간다. 취미 이상의 여가 활동을 갖고 있으시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빅데이터를 막 돌려보니까 취미를 능가하는 그런 그 여가 활동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복에 대한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다. 한 사람을 표적 그 샘플로 사용을 한다면은 아마 부정확한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들면 흐름은 거진 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단순한 금전 등록 기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의료 기록 뭐 이런 데이터까지 종합이 되면 네. 정말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나의 삶의 상태가 이미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는 예. 얘기.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거 친구인가 아니면 원수인가 이런 제목을 지은 건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그 어떤 선배님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물결에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병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분이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기도 아직은 좋은 단계가 아니에요. 예. 검색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꿍꿍거리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와이프가 오더니 갑자기 대놓고 자기 어디 아파? 어디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 거야?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았어? 밀고자가 누구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밀고자의 정체는 빅데이터였어요. 네. 별것도 아니에요. 검색을 한 결과가 그 표정 마케팅, 맞춤형 마케팅으로 거기에 대한 광고들이 자꾸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와이프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컴퓨터를 같이 쓰셨군요. 컴퓨터를 빌렸었거든. 네.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질환이 그냥 백일화에 다 드러난 네. 거예요.
네. 그런저런 이유로 빅데이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망할 놈의 빅데이터가 사생활을 네. 이렇게 까발린다는 네. 거예요. 그러던 양반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겠죠. 예. 병원에 갔다 오더니 태도가 180도가 변했어요. 왜 그렇게 되셨죠? 빅데이터의 이 신봉자가 되셨어요. 이 광팬이 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한 분을 새로 만났어요. 예. 근데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왓슨이라는 의사예요. 닥터 왓슨. 예. 이 닥터 왓슨은 누구인가 하니 인간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예요. 아. IBM 슈퍼 닥터고예요? 그렇죠. 닥터고는 이제 바둑 선수인데 이 닥터 왓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IBM 인공지능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닥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또 가공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저렇게 막강한 빅데이터를 돌리니까 전문가들이 작성한 뭐 수천 수만 개도 넘는 그런 의료 기록들.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혹시라도 그 진단에 오류가 있으면 그렇죠. 어떨까? 예.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수많은 임상 결과 플러스 동양인 또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그런 그 가료 방법 예. 이런 것들을 쪽집게로 집어서 소개해주는 이 슈퍼컴퓨터 의료 서비스 예.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예. 어떻게 말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기껏해야 며칠 기다렸다가 의사 15분을 만나는 게 일반 환자들의 경우인데 예. 이런 슈퍼컴퓨터를 연동을 해놓으면은 거진 뭐 365일 24시간 핏빗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드세요. 그 파이버 더 드세요. 예, 이런 예. 지령들이 계속 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 빅데이터의 신봉자가 되신 거예요. 빅데이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건강한 미래로 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정말 이기이다. 구원자다. 그렇죠. 구원자다.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친구인가 원수인가? 친구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해요. 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물결이라는 거. 예,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산업혁명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네. 수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수능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행복한 쪽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이로운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빅데이터에 대한 두 번째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 그런 분야들은 다 잠식이 되죠. 예. 인공지능한테. 누구한테 잠식이 돼요? 저 미스터 고 아까 말씀하신 예. 알파고한테 잠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 글자가 조금 엇갈렸습니다만은 창조력이라는 이름의 생존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아직은 보유하지 못한 그 영역을 개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창조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진짜 아메리카에서 보내드리는 창조 라이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음 시간에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오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리구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곽상이었고요. 네, 저는 스텔라 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